비트코인은 미국에도 안 좋죠. 미국에도 안 좋지만 미국한테 안 좋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좋아요. 미국은 지금 약달러를 원하잖아요. 미국 무역 흑자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면 전 세계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위안화로 메꾸면 곤란한 거죠. 지정학적으로. 그러나 비트코인은 메꾸는 건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보니까 국가들이 별로 비축을 안 했어. 금하고 달라. 미국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직접적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포인트는 직접보다는 저는 간접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비트코인 ETF라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40-50%까지 이걸 늘린 다음에 어느 날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 금계금의 50%를 다시 가져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싸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해볼 만한 거죠. 오태민의 크립토 인사이트. 자, 드디어 4번째 시간입니다. 와.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관심이 클 것 같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아, 이거 사실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건데 네. 중국이 한번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패권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큰일 났었죠. 네. 근데 그때 이미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갖고 있었죠. 비트코인 엄청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넘어가면서 양 국가 간에 굉장히 또 패권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건 또 오태민 교수님 또 이게 완전히 또 전문 분야니까 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태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 맞으시죠? 네.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왜 5개의 전략 비축 자산을 이 5개 코인을 꼽았습니까? 그랬더니 별 의미는 없고 순위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을 우선했다라고 네. 하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키우는 곳에는. 그럼 왜 중국을 의식하냐 하면 그만큼 이 크립토의 초창기에 중국에 지금도 중국인들이 많고요. 네. 네. 초창기엔 거의 중국 거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비트코인하고 거래소나 이 파생적인 것을.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잘 보이는 거는 제조업 기지를 아예 미국으로 옮겨.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데 크립토는 중국이 이렇게 많은 비중의 어떤 그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을 때 미국에게 무엇이 불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면은 무엇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크립토는 금융입니다. 네. 금융 혁신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정학적 위기가 왔을 때 전략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오랫동안 비트코인 ETF를 거절해 왔는데요. 거절한 4가지, 5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파생 상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도모했을 때 미국이 칠함대를 보내면 중국이 미국 내에 금융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10분의 1 정도로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네. 미국에 거대한 금융 혼란이 와요. 만약에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노출되어 있다면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전략 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워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 국방부나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국가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쪽에서는 그거 승인해주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만약에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걸 막 던지더라도 네. 미국의 금융기관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있고 많이 흡수를 한다면 그 파괴력이 덜하겠죠. 네. 예.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참 한 10년, 5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수 없다라는 논리를 피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 미국 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전쟁을 하면 중국이 그 채권을 던져서 미국을 맞아요. 혼란에 빠뜨리고 그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게 똑같이 이제 크립토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그 채우면 채울수록,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미국에서도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그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네.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운영할 때 얻는 이득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미국은 채권을 무한정 찍어내도 국가 부도나 이런 걸 들어가지 않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달러를 쓰게 하면서 미국한테 좋은 게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쓰게 했을 때 자신들의 사법 관할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기업들과 러시아 정부가 달러망에 접근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들을 도와주는 제3국의 은행이나 이런 데도 달러망에 접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죠. 달러를 안 쓰고 있다면 이런 게 치명적이지가 않죠, 전혀. 당연하죠. 달러가 네. 기본적으로 그 교환의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태국의 바트화로 바꾸고 싶어도 원화에서 바트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달러를 한번 거쳐가거든요, 뒷단에서. 그리고 이런 비이클로 달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의 은행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도 달러를 취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달러를 쓰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세계를 운영할 때 전쟁이라는 수단 직전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의 이런 생션이 뭐 1000건이었는데 트럼프 1기 때 이것이 3000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6000건 늘어났어요.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이게 10,000건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는 알다시피 공인된 평화주의자예요. 우리가 평화주의자 그러면 갑자기 웃으시는데 트럼프가 네. 트럼프주의자 그러면 갑자기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네. 우리 평화주의자는 인자하고 그렇죠. 산타크로스 갖고 이래야 되는데 깡패 같은 평화주의자인 거죠.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예요. 무조건 전쟁은 노거든요. 네, 그 전략이 노출돼서 아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1기 때는 확실히 전쟁이 억제됐죠. 무서운 할아버지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제일 이제 트럼프 회고록을 참모들이 쓴 걸 보니까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전쟁을 아주 극혐오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낀 바에 의하면 네.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사업가 출신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뭐겠어요? 달러 접근을 막는 규제밖에 없어요. 예. 반도체 접근을 막는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신경만을 다 끊어내야 돼요. 네. 그 반도체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 있었죠. 딥시크라고. 그러니까 딥시크가 딱 터졌을 때 그만큼 효율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장됐지만 실제로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저도 이건 밀수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또 한 시각은 뭐냐면 이건 공통된 건데 중국이야 같은 AI를 만들더라도 14억 명의 페이스 정보를 다 갖다 박아도 되고 네. 개인 정보 다 박아도 되니까 학습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AI 만들면 다 그 개인 정보 피해 갖고 만들려면 비용 엄청 든다.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체제가 다르니까. 근데 밀수하는 거 어떻게 막냐? 왜냐하면 밀수라는 게 이게 그냥 보따리상이 하는 게 아니라 제3국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라서 네. 이 실제로 물건이고 이거를 미국에 앉아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달러는 기본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로 쓰는 것이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방식인데 이것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하나 있죠. 강력한 나라. 그 중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은 단지 미국의 배불뚝이들의 저축 안 하는 걸 우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국 채를 사야 돼? 라는 회의감 때문에 미국 채를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것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 다 수사권에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했을 때 외국에 있는 뭐 러시아 자산 전부 동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보고 있는 거죠. 야, 우리도 다 그렇게 되겠네. 그럼 방법은 달러망에서 빠지는 거다. 네. 혼자 빠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혼자 빠지려고 해봤는데 별로 안 써요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나라 설득해. 러시아, 브라질, 뭐 브릭스 그랬죠. 설득해갖고 네. 같이 한번 만들자 이러니까 트럼프가 말로 이번에 해봐. 관세 아주 뭐 멋지게 맞을까 뭐 거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픈 곳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달러 제재 수단이 없어지면 진짜 북한이 말 안 들면 진짜 때려야 되고 미사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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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데 미사일 떨어뜨려야 돼요. 그거보다는 달러 규제가 훨씬 낫거든요. 네. 국민들의 저항도 적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그럼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고 했지만 뭐 이거 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먹힌다는 거, 그렇게 잘 먹히진 않는다는 걸 중국도 안 이상, 그럼 중국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절대 싫어하죠. 중국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면은 죽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중국과의 디커플링에서 네. 백약이 무효인데 하나가 먹힌다. 네.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옛날에 소련은 중국하고 사실 블록화되어 있어서 봉쇄가 가능했는데 네. 중국은 지난 30, 40년 동안 너무 세계 경제에
세계 공장으로서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외과적으로 일일이 다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뭐 이렇게 하다가 그쵸. 지금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괜히 이거 환불했다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오히려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은 중국이 확실히 약하거든요. 음. 중국이 왜 금융이 약하냐면 간치 금융이라서 약합니다. 관치. 금융이 만약에 시장에 맡겨져 있다면 헝따 때 중국의 은행들이 여러 개 넘어졌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좀 추웠겠지만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면서 또 세순이 돋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악성 부채를 전부 중국이 지금 떠안은 거잖아요. 네. 은행이 안 망했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름시름 아픈 거죠. 중국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저도 읽었는데 원거리 낚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가 경기도 사업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갔더니 감옥에 쳐넣고 네가 요만큼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낼 때까지 못 나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금을 내면 내보내줘요. 그걸 강원도가 부족한 재정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원거리 낚시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성 출신의 기업을 열심히 사냥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무한군비 경쟁이 된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중앙정부가 나설 정도로. 이거 우리 너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중앙정부가 야, 하지 마 이거. 네.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 부자들을 이렇게 베껴 먹습니다. 네. 기업인들을. 네. 이런 나라에서 뭐 기자님들이 부자라면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나가야죠. 나가야지. 무조건 내 자산 떠나야죠. 모두 다 밖에 빼놔야지. 네. 봤잖아요. 판빙빙하고 잭마가 어떻게 아, 되는지. 네네.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은 하루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 달에 이게 중국 통계는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다 추론인데 500억 달러가 중국에서 순유출이 일어났어요. 500억 달러가 순유출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500억 달러만 나간 게 아니라 순유출이 그렇죠. 마이너스 네. 500억 달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왔다 갔다 빼고 하니까. 나간 네. 거 더하면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무역 흑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달러를 버는데 중국 부자들은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빼내기 바쁩니다. 그 빼내는 도구가 금, 외국 부동산, 심지어는 보험, 카지노 칩. 네. 카지노 갖고 다 잃어도 40% 정도 우연으로 번다는 거죠. 그걸 빼내는 거예요. 어. 위안화로 카지노 칩을 산 다음에 네. 카지노를 한 다음에 칩을 바꿀 때는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죠. 네. 예, 40% 50% 잃고 나가는 겁니다. 네. 예. 오. 그런 식으로 절박한 거예요, 부자들이.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지난번에 3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갖고 있는 그 6만 개의 비트코인도 중국의 부자가 2014년도에 네. 부자들을 이제 속여갖고 비트코인을 사갖고 범죄죠. 스캠을 저지른 다음에 그거를 범죄니까 자금 세탁을 하려고 전 세계 에이전시를 보냈는데 영국만 걸린 거예요. 뭐 영국까지 멀리 가서 했겠어요. 한국에서 엄청 했겠죠. 네. 근데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런 안목이 없으니까 못 잡은 거예요. 만약 그때 잡았으면 우리도 아마 한 2, 3위 할 거예요. 네. 중국인들 자금 세탁을 엄청 했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믿어서가 아니라 일부는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이러니까 설득이 좀 어려워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막을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이 막 커지면 중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나라인데 네. 국민들이 엄청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우려이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네. 중국 그 수많은 부호들이 야 이걸 사겠구나 그렇죠. 라는 계산인 거군요. 그래서 미국이 뭐 너희 WTO에 뭐 제소하고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아무리 얘기도 말 안 들어요. 네. 근데 저절로 개방이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연결됩니까 이거? 일단 요 얘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 자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지 세금 중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2조 달러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36조 달러가 되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네. 거에서 이제 반론이 나온 거예요. 반액이라는 데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미국의 지금 36조 달러가 매년 5%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거는 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25%보다 더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 뭐냐면 매년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 안 늘어나다가 한 해 200%, 300% 올라나고 또 이제 그렇죠. 겨울 들에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25%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갔을 때 미국이 2029년도에 100만 개를 확보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로부터 20년이 딱 지난 2049년도에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가 아니라 12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천문학적인데 그 중에 20% 가까이가 비트코인으로 담보가 됩니다. 20% 정도는 비트코인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파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쉽게 포기할 카드는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게.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만으로 이거를 국민적 합의 없이 할 수는 좀 없죠. 왜냐 국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하는데 미국 연준 의장마저도 그 경제학자들 쭉 거느리고 있는 연준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비축 절대 안 돼 이런 식이거든요. 네. 할 때 경제학자들 설득이 어려워요. 네. 경제학자들이 워낙에 이쪽 분야에서는 요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경제학자들은 막 엘살바도르 막 협박해갖고 IMF 돈 받을 거면 비트코인 포기해라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나 이 전략가들은 생각이 다르죠. 경제학자들은 진짜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지지만 전략가들은 이런 문을 보기 때문에 이 전략가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전략가들은 이렇게 밀어붙일 거니까 달러 비트코인 비축도 버린 카드가 아니다. 말이 되는 카드다 이거. 근데 그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을 병들게 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병든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예전에 이제 CBDC를 추진을 뭐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뭐 위안화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이거든요. 네. 이 위안화 해갖고. 이 위안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딱 발견하자마자 중국은 중국 인민들이 너무 이런 QR 코드형 지불 방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도 빨랐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소를 내보냈고 그 다음 반감기 때는 채굴자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이 위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막 시범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편리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너무 이 환율들이 무질서하니까 네. 문란하니까 문란한 와중에도 가장 덜 문란한 달러의 자기가 자산을 단기 자산을 이제 파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치 저장이 잘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국이야말로 환율을 조작한다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네. 국민들 그게 환율 조작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국의 수출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국의 소비자들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로 대중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 대중을 억제해도 가둬놓고 억제를 하면 억제가 됐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구멍을 숭숭숭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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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리핀 중립적 유동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트리핀 중립성.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트리핀 딜레마라는 건데요. 네. 미국이 기축통화를 만들자마자 그 미국의 예일대 교수가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트리핀이라는 예일대 교수가 야, 그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출발부터 모순인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통찰력이 정확하게 맞아요.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무역 흑자를 유지했었고 그다음에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만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랬죠. 산업국가가 다 초토화됐어요. 그렇죠. 네. 폭격을 맞았습니다. 근데 15년밖에 안 지나고 미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무역 적자입니다. 네. 네. 한두 번 뭐 역전이 있었긴 했지만 장기적이지 않았고요. 네. 그게 트리핀이 이미 1950년대 예견을 해요. 왜냐하면 니네가 기축통화국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벨기에 분이에요. 네. 예일대 교수지만 니네가 기축통화를 한 이상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그냥 돈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네. 찍어서 뭔가를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무역 적자를 내면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네.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이 불가하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두 개를 양립시켰어요. 다른 걸로. 그렇죠. 어떻게 양립시켰냐면은 뭐 서독 일본한테 미국채를 사게 하고 환율 꺾게 하고 이런 이 좋게 말하면 동맹의 협력, 네. 나쁘게 말하면 동맹의 협박. 그렇죠. 그걸 통해 갖고 네. 이 트래핑 딜레마를 얼기설기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큰데요. 너무 덩치가 커졌고 규모가 무역 적자 규모가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무역 적자의 주된 원인인 중국이 이 트리핀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습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하고 서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하고 서독은 군사력 안 싸. 물건만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번 돈 가끔씩 그 포크하우스에서 달라 그러면 줘. 네. 근데 중국은 군사력도 키워. 네. 네. 그리고 옆에다 포크하우스 막 짓고 있어. 그리고 포크하우스에서 야 돈 내 그랬더니 안 내. 이게 지금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원래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니네가 이거 안 사주면 무너지는 거야 이거.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생각해낸 게 트리핀 중립적 통화예요. 트리핀 중립적 통화는 뭐냐면 어떤 나라의 내부 통화가 아니어야 되고요. 네. 어떤 나라의 내부 통화가 되면 바로 트리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겠죠. 어떤 나라의 내부 통화가 아니어야 되는데 금은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은 미국이 많이 갖고 있질 않아. 그리고 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자연에 의존하고 자연 네, 파괴적이고 그렇죠. 막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 통화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통제에 있는 통화는. 네. 비트코인이 이 세네 가지 조건 중에 이 두 가지 정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 통화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국내 통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미국에 있어서는 위안화나 이런 거보다는 덜 위협적이죠. 네. 예. 근데 금처럼 되게 디플레이션한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뭐 만들어내는데 뭐 자연을 파괴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자연에 좋아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거하고 미국의 셰일가스랑 연결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네. 자연에 친화적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해서 트리핀 중립적인 통화인 거는 미국의 이 경제학자들이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낸 신간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미국 연준에 자문을 해주는 경제학자가 한 5년 전에 비트코인이 트리핀 중립적인 건 맞다. 그런데도 우리 연준은 비트코인을 뭐 기축통화로 쓸 수는 없다. 그건 이제 왜 쓸 수 없는지는 쓰지 않았어요. 뭐 가격의 변동성이야 뭐 뻔한 이야기고. 근데 트리핀 중립적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면 비트코인은 미국에도 안 좋죠. 네. 미국에도 안 좋지만 미국한테 안 좋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안 예를 좋은 들어서 것 중에 가장 미국이 좋다. 달러를 공급하려고 안 해요. 네. 미국은 지금 약달러를 원하잖아요. 약달러를 그렇죠. 원하는 이유, 약달러를 원하는 이유 미국 흑자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미국 무역 흑자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면 전 세계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네. 네. 달러 유동성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위안화로 메끼면 곤란한 거죠. 네. 지정학적으로. 그러나 비트코인은 메꾸는 건 미국한테는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보니까 국가들이 별로 비축을 안 했어. 네. 금하고 달라. 미국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직접적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포인트는 직접보다는 저는 간접에 있다고 보는데 간접은 뭐냐? 다른 나라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미국이 제도를 정비하면 네. 금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한테 몰려든 게 아니고 네. 미국 기업들한테 몰려든 거거든요. 네. 그걸 루즈벨트가 뺏은 거예요. 금 내놔 해갖고 개인들 거를 다 뺏었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몰려들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비트코인 ETF라는 게 보여줬잖아요. 네.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50%까지 이걸 늘린 다음에 네. 이제부터 여가 이제 피스 오브 아트인데 어느 날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일각의 음모론이기도 한데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2천만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1,000만 개 중에 미국이 직접 간접으로 관할하는 게 한 500만 개, 600만 개가 되고 나머지 한 400만 개, 500만 개는 미국 수사기관이 다 누가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속성상 노출된 거에서 거래가 되면 얘도 노출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0만 개를 알고 있어.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기도 선언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드포크 해갖고 KYC가 안 된 거는 다 블로킹하겠다. 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인지 하드포크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좀 헷갈려요. 네. 비트코인 맥시들 막 탈중앙화 쪽에서는 이게 진짜고 이거는 미국이 만든 쉬코인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렇겠죠. 그게 먹기가 어려울걸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거기까지 미국 가려면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부양돼야 됩니다. 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이라는 데가. 네.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가 그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비트맥시야. 나는 미국 거 버리고 이거 살 거 하면 되고 그리고 난 수사망에 의해 쫓겨다니는 지하 경제로 들어갈래라고 하면 되고 난 당당하게 시민으로 살고 이거 세계 시민으로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하 자금 북한도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하냐. 나는 이걸로 갈래 하면 이제 여기에는 장부가 깨끗해져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 미국 금융위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알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빼놓고는 전부 블로킹하니까 해커들 거, 북한 라자루스 거,
중국인들 거 다 블로킹돼요. 야, 그러면 완전히 미국이 패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그 그림까지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막연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네네. 얘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제가 예견했던 게 지금 다 맞아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왜 지난해 3%에 나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서밋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왔지 비트코인이 그렇죠. 거의 안 났어요. 그렇죠. 하드포크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완전히 미국 손 안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놀아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트리핀 중립적인 화폐가 금이 있는데 네. 금을 다시 미국이 50%전 세계 금계금의 50%를 다시 가져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해볼 만한 거죠. 이거는 뭐 이더리움, 뭐 하드포크 이런 거랑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 사실상 비트코인이 이제 양지와 음지가 나눠지게 네. 되고 양지에 있는 비트코인은 미국에 딱 인증을 받는 그것만 이제 우리는 통용을 해주겠다. 그렇죠. 음지에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지하 세계에 있는 네. 사실 뭐 예전에 뭐 전두환의 그런 비자금 이야기도 나올 때도 국권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통용하기 쉽지 않아지는 그냥 뭐 그런 비트코인이 되겠네요. 걔네는. 그렇죠. 가끔 음모론에서 화폐 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권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네. 그때 갖고 이 부채 문제나 전혀 감당 안 되고 세가 무질서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 약으로서 쓰는 거예요. 사실 브레튼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 체제가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미국이. 네. 근데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중국 그게 입장에서는? 피스 오브 아트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응 방안이 없어요. 뾰족한 대응. 아.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네. 네. 실효적이진 않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화벽으로다가 인터넷을 분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블로킹할 수 있어요. 중국은. 사실 뭐 SNS도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망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은 인터넷망에서.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비트코인 2개가 돼요. 중국 외에 비트코인이 있고 중국 안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러네요. 오. 2개는 다른 비트코인이에요. 망은 물리적으로 해적 케이블을 끊습니까?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할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를 키우는 이유가 공산당의 집권을 공고하기 위해서지. 네. 공산당의 집권을 통해서 경제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중국 인민들이 부자가 돼서 공산당이 몰락해? 그러면 부자 안 만들게 이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그 정도인데 비트코인이나 이게 막으려면 인터넷 때문에 안 돼? 인터넷 끊어. 왜냐하면 중국하고 중국의 그 내륙 국가인 스탄 국가들만 이렇게 해도 네. 상당한 인구와 상당한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서 이 논의가 언제 나왔냐면 이미 비트코인 나온 지 15년 전에 네. 이 논의가 이제 그 천재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방화벽으로다가 끊어내면 어떻게 되냐? 답은 비트코인 2개 된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비트코인이냐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게 비트코인인가요? 그렇게 느끼고. 밖에 있는 이게 비트코인인 거죠. 내부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네. 화폐 글로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는 없어요. 중국이 또 다른 코인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발행한 코인들. 그거를 활용하는 뭐 다른 방안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게 이 시장에서 먹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의 권능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고 네네. 정부의 권능이라는 게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건데 시장이라는 거에 딱 만나면 냉정하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위안화 선택 안 하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무리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어도 제3국이 리저브로다가 위안화는 5%밖에 안 잡고 달러는 40% 50%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중국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개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유는 개인들의 선택이 달러로 수렴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네. 네. 근데 중국도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로 막 해적 캡을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 외에는 상당히 어렵죠. 물론 그 단계 가기 전에 수사를 막 늘려갖고 경찰 국가처럼 해갖고 비트코인 매매한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 겁주고 잡아내고 막 감옥 보내는 걸 하겠죠 먼저. 네. 네. 그런데 아직 인류가 14억 명이라는 인구를 말끔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세계 정부는 어떤 정부들은 못해요. 너무 크잖아요, 중국. 그렇죠. 그렇죠. 제 친구가 네. 중국의 홈플러스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제가 귀국하고 나서 들었는데요. 벌써 한 15년 전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에 그 인건비가 비싸요. 네. 네. 한국인들은. 그런데도 매장당 인건비가 중국이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그 인건비는 낮은데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냥 인마이 포켓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그거 하지 마. 보고 있을 때 가져간대. 시금치 남았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는 사람을 둬야 되고 감시하는 사람이 또 같이 협잡을 하니까 또 그걸 감시하는 사람을 둬야 돼서 그 객당 따져보면 매장당 인건비는 중국이 더 높아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홈플러스 매장에서 점주가 월급장인 거죠. 점주가 모든 거를 다 낙타 등에 싣고 네. 2억 원 정도 된대요. 네. 신장 위구르로 튀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인공위성밖에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이게 네. 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이제 얼핏 들으면 이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국은 넓다는 거죠. 네. 그런 데서 태양광으로 비트코인 채굴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막까지는 못 막아요. 이미 중국이 2021년도에 채굴업자들 내보냈을 때 전 세계 그 IP로 추적한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중국이 0으로 제로로 떨어졌어요. 근데 1년 만에 20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20%는 중국 지하에서 채굴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하고 있는 거군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신장 이굴 이런 데서 네. 태양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로. 중국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배제하는 거는 불가능인 거고 그들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대신 중국이 뭔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그러니까 전략 자산으로 이용해 미국을 힘들게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그 정도네요. 그러면 미국을 힘들게 한다 중국이. 미국의 금융 혼란을 갖고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옛날 그거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안았어야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이런 서밋에 갔을 때는 중국이 비트코인 인정한다라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네. 당연히 중국은 비트코인을 좋아할 거다라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메커니즘보다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 정부든지 간에 그 정부들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반 비트코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 만약에 근데 중국이 반 비트코인 정책으로 가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비트코인 갖고 가니까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선택하기가 상당히 부담되죠. 네. 중국이 모든 히토리보다 더한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사실상 비트코인이랑 그 나머지 5개를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다시 비트코인 시장을 연다라든지 이거를 활용을 해서 미국한테 좀 어떻게 뭐 위해를 간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시 열어서 비트코인을 양성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네. 그렇죠. 중국의 방법은 뭐냐면 홍콩입니다. 홍콩은 중국입니까? 독립국가입니까? 이제는 중국이 됐죠. 중국이죠. 근데 네. 홍콩은 아직까지도 그 여계라고 하는 독립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은 지금 반대로 갑니다. 홍콩은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어요. 미국이 네. ETF 통과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홍콩이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돼.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할 생각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홍콩으로 가죠.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홍콩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허브로서 특히 동아시아의 글로벌 허브로서 남아 있고 싶어 하니까 중국은 본토는 꼭꼭 닫더라도 홍콩을 열어두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은 넓은데 중국 국민들은 홍콩에 마음대로 못 가요. 비자 받아야 돼요. 근데 중국의 기업이나 엘리트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그 아울렛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매우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인데 제가 이거 외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제주도를 크립토 특구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부산이니 인천 이런 건 안 되고 네, 네. 제주도는 한 번 들어가면 태풍 오면 못 나오거든요.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거기는 크립토로 다 뭘 해도 다 놔두는 거예요. 범죄만 아니면. 네. 그리고 세금도 크립토로 내게 해주고 택시비도 내게 해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크립토에 없는 그 오프라인 매장
그 증권거래소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모든 크립토가 거래되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상장시켜주고 네. 상장이 된다는 것은 제주도 크립토 마켓에 상장한다는 의미에 뭐 거의 그렇게 상징적으로 땡땡땡 치고 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글로 몰려들겠어요. 많이 오겠죠.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멀리까지 안 가고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못 한다면 난 제주도가 사겠어. 그런 좀 아울렛을 만들어 주면 좀 훨씬 낫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라서 그렇지만 중국은 딱 그 홍콩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니 중국 이런데 홍콩은 계속 이러네. 근데 네. 완전히 이제 정책이 이중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홍콩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지금. 그쵸. 재작년에 ETF 바로 만들고 이더리움 ETF도 만들고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본토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는 홍콩은 홍콩대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와 아니 홍콩이 열렸으니까 중국도 따라 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는 닫지만 홍콩을 열면서 그걸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중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다른 코인들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적은 홍콩 걸까요? 가서 하겠죠. 홍콩 가서. 최근에 제가 중국의 유명재라고 그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보유했는데 그게 개인 건지 본인이 하는 사업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부자인데 네. 그 유튜브에 보면 그분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집에 예술품인데 예술품 하나가 10억이래요. 네. 그런 게 굴러다녀요 집에. 그분하고 제가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네. 우리나라 구정이 거기 또 명절이잖아요. 그쵸. 심지어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와서 이게 재밌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트코인 센 사람 좀 점심 먹자 해서 주변에 수소문해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제일 센 게 아니라 제일 네.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뭐 10,000개 그래서 가서. 뭐 영어가 안 돼서 우리가 사실 중국어로도 대화 못하고 이제 통역 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물어본 게 딱 하나요. 중국 정부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상해에서 인기 스타일 거 아니에요. 네. 엄청 강연 네. 막 1,000명씩 놓고 강연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돼 우리나라 이러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불과 작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네. 중국에서 블록체인 강의하다가 감옥 간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 비트코인에 블록체인 강의하다가 감옥 가요. 네. 그런데 벌써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 트럼프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중국도 잠깐만 이러다가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일단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변화를 줄까 말까 지금 아직 네. 중심 못 잡고 있는 그래서 거네요. 제가 거래처에 한 분이 지금 상해에서 가서 저기 그 현장에 하는데 거기 스타벅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봤더니 전부 크립토 창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불이 붙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의 정책이 뭐건 간에 비트코인 가격 보면 안 돼요. 중국이 불이 붙었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진정한 불장입니다. 그럼 취업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국에 대해서 불이 붙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아까 말했던 5대 코인으로 몰릴까요? 아니면 중국 자체 코인으로 몰릴까요? 온갖 거에 다 몰리죠. 온갖 코인 다 몰린다. 코인이라는 치마만 입으면 다 몰릴 거예요. 이게 중국의 힘이에요. 그게. 네. 갑자기 2017년 때 불장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렇죠. 2013년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를 보시게 될 텐데 네. 중국 공안이 할로윈 데이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국은 크립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로 쏠리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해에서는 불이 붙었어요. 네. 얘기를 현장을 보니까. 전국으로 좀 퍼지는 것도 뭐 조만간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미국에서 막 군부를 떼고 막 이러면 네.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한다면 그러겠는데 꺼져줬잖아요. 지금은 네. 이 꺼져지면 이렇게 막 10만 달러 곧 갈 것 같다가 이렇게 꺼져주잖아요. 그러면 3, 4개월은 이 상태로 간다고 봐요. 이제 헤맬 거예요 좀. 결국 중국도 미국의 위협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미국의 위협까지 이해하겠죠. 중국은 네. 스터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미국이랑 중국은 참 여러 분야에서 싸우네요, 진짜. 진짜 다 부딪혀. 네. 안 부딪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엄청난 수싸움을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이렇게 하고 중국이 이렇게 할 거니까 미국은 또 이렇게 맞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거 우리가 입장이 진짜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 두 고래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어부지리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크립토는 그게 저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왜냐 우리한테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고 네. 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스마트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뭐 웨이보나 이런 거는 중국이 막아줬기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안 막아줬는데 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한국인들의 어떤 독특함이거든요. 네.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1위 못하는 나라잖아요. 네. 롯데리아한테 그렇죠.
밀리잖아요, 그죠? 막아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까르푸도 안 돼. 월마트도 안 돼. 안 돼, 그렇죠. 안 돼. 근데 가만히. 이 힘으로다가 우리가 이 파고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우리한테 위협으로 느껴지지만 네. 몇 명 실업자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하고 이제 은행들 뭐 실업자 되는 거고 국책은행들. 전 국민은 다 금융 리터러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금융이니까. 올라타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과연 오태민 작가님과의 다음 콘텐츠는 뭐가 될지가 더 궁금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굳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태민 작가가 이 책에다 다 써놨거든요. 아.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거 광고받아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상당합니다. 네, 네. 각오하고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말씀을 주셨던 거는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 자 이주호 기자가 말한 대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네. 딱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총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히 가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많죠. 같아서 네. 이걸 국제 지정학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와 함께했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샴푸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고민되시죠? 저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선택받은 샴푸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전국 올리브영 686개 매장 입점 첫날에 헤어 카테고리 판매 1위를 달성했고요. CES 2025에서도 혁신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카이스트 특허 성분 리프트맥스 308로 볼륨업과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몰은 품절에 배송비가 다 붙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 3프로TV에서는 무료 배송 그리고 여행용 샘플도 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 링크에서 만나세요. 준비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가져가세요.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그래비티 샴푸!